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연경이고요. 건축 역사, 그리고 도시유산, 근대 관련 유산, 산업유산 등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근의 경향에서 볼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making heritage라고 하는 거고,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는 헤리타지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유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유산들은 유산화 과정을 거쳐서 유산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되는 거다. 지금 현재의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거기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유산으로 만들어서 국가 정체성을 좀 더 보여주고자 하거나, 최근의 경향에서 보면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 유산을 만들기를 아마 참여를 할 거고요. 국가 외에도 이제 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에서, 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곳은 우리 지역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니까 중요하고 그 집합 기억을 남겨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겠죠. 문화유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건축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이라든지 뭐 예술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또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남겨서 어떠한 어떤 교훈 혹은 교육의 장소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랑 직접 관련된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곳이다. 내 친구들이 놀던 곳이다.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던 곳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기억들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기억들이 모이면 어떤 집합적인 기억이자 집합적인 어떤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중요한 유산들은 국가가 생각하거나 지방정부가 생각하는 거 혹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유산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일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거를 협치 혹은 거버넌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선 딱 기준은 없지만 서로 간의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우위에 놓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일종의 그래도 이 정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합의점을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정해진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어요. 예, 끝없이 이제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특히 이제 보존과 철거를 이렇게 둘러싼 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장소들 중에 뭐 동두천 성병관리소라든지 지금 없어졌지만 인천의 도시산업선교 네네. 그런 거 같은 케이스는 그 건물들이 이렇게 특징적인 적은 거의 없어요. 문화재의 원형을 굉장히 중시하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남겨야 할 가치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거죠. 건축문화재 관련한 사람들은 건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결론을 계속 냈었었고,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게 뭐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어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보존하고 싶어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시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 혹은 활동가들 분들께서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갈등 과정에서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도 이런 거는 이 지역의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은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그거를 보존하는 방식을 같이 이야기할 수는 있었던 거죠. 동두천의 경우에는 아직 그게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유산화 과정이라든지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산업유산에 있어서는 1950년대부터 사실 산업고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는 대만일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세 나라들이 볼만한 케이스고, 이 세 나라와 굉장히 대척점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점을 보여주는 케이스는 전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산업유산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고요. 산업유산 그리고 유산 보존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갔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롤모델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쫙 파악을 했고 이 중에서 국가가 나서서 정말 꼭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등급을 매긴 것들, 국가가 보존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일본의 메이지 산업화 유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특히 아무래도 큐슈라든지 이쪽 지역에 많기는 한데요.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거길 가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거를 보존을 하려고 폐광되었을 때 혹은 폐산업시설이 되었을 때 있었던 뭐 기구, 기계, 뭐 도구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냥 그대로 남겨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걸 다른 공간으로 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무타라고 하는 지역의 만다갱이라든지 오무타의 광산 이야기들인데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마구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 투어밖에 아예 안 되고 이곳들과 또 일본에서 산업유산으로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세계유산이 된 도미오카 제사장 같은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도미오카 제사장은 완전 관광시설로 많이 바꾸기는 했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만 그 관광객의 유치가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교육의 장소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요.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오는 장소인데 자판기와 그냥 매점 하나, 딱 그 관련된 기념품 같은 거 파는 작은 매점 하나 외에는 그 어떤 상업시설도 없습니다. 얘를 세계유산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상업화된 상품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근데 뭐 이미 걔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오니까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독일은 또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에센의 탄광을 이렇게 예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부 영역은 원형 보존을 하면서 가이드 투어만 하지만 일부 영역은 공원화 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박물관 전시도 보고 공원도 즐기고 일종의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이벤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다양하게 가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정말로 보존을 완전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고쳐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산업유산은 보통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되게 중요한 게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으로 가는 필요가 있고 그 다양한 전략에는 그 산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나라의 산업에서 혹은 세계의 산업의 동향에서 보았을 때 가지는 중요성, 보존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게 4년을 주기로 어쨌든 간에 시장이라든지 지사라든지 하는 사람이 계속 뭐
바뀌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전 그 지자체장의 정책을 뒤엎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할 때 이게 뭐 지속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전복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건 관이 이거를 주도로 할 때 공공의 용도로 밖에 쓰지 못해서예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방식도 요즘은 있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업적 이익을 많이 올리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은 뭐 특혜 시비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그게 늘 잘 민간 협력으로 좀 잘 가려고 하다가도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좀 다양한 전략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그런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거, 공공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능을 딱 묶어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바뀌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경제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직 공장을 리노베이션해서 오피스로 만들고 집으로 만들고 한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레지던스거든요. 미국의 맨하탄 내부에도 뭐 이렇게 캔 공장, 뭐 이런 직물 공장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 리노베이션해서 오피스 주거로 엄청 쓰는데 엄청 인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거보다 일단 다 밀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게 돈이 훨씬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 변치 않는 이상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하나 둘씩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선 제분 같은 케이스 조금 멈추긴 했지만 그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한 케이스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화유산을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것을 관련된 활동가들도 상업화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으려면 이게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꼭 보존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협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얘는 무조건 보존해야 돼. 상업 안 돼. 이런 식으로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규제와 계획이 적절하게 함께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이 좀 더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양한 법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같아요.